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현대제철 끝장났다. 노조 싹싹 빌었지만 떠난다. 현대제철은 우선 국내 노사 협상을 마무리 짓고 점진적인 이전을 속도감 있는 이전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현대제철 일부 기업을 동국 최강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과 포항제철과 인도제철 등 해외제철에 투자 비용을 받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노동법과 강성노조, 파업 손실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며 미국 자동차와 연계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현대제철 노조가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7개월간 엄청난 적자를 내고 타협했습니다. 대기업과 해외 이탈이 민노총 존폐를 위협합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심각하죠? 민주노총 현대제철 끝장났다. 노조 싹싹 빌었지만 떠난다. 빈다고 해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하게 총파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실래요? 자, 50만원 더 받겠다고 지금 적자만 남기고 7개월간 파업이 이어진 거예요. 그것도 파업이 길어졌던 이유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측의 강경한 대응, 현대제철의 미래. 자, 일단 국내에서 유지를 할까요? 해외 투자는 진행하고 국내 5곳 생산 7개월 만에 협상해가지고 적자 줄이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펴니다. 자, 노측보다 사측의 주장이 좀 먹혀들었는데 일단 원만하게 타결하겠죠. 그래서 우선 당장은 국내 제대로 잘 돌아가게끔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자, 점진적인 이전입니다. 이제는 사측의 속내가 드러났어요. 이미 국내 유지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죠. 해외에 옮기는 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자, 점진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하나씩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밑밥을 깐다라고 하죠. 파업 손실 최소화 위한 단기용 협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파업하면 당장 사측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데 벌써 1천억 달러 1분기 손실 봤다고 하잖아요. 1천억 달러가 아니라 1천억 원. 자, 1분기 그렇게 큰 돈을 손실 볼 정도면 우선은 달래야죠. 그래서 파업 손실 단기용 협상이다. 국내 핵심 제철 생산 그리고 기존 숙련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결국 속도 이전을 할 겁니다. 현대제철, 다른 제철소 연합 이미 들어가 있고요. 신속한 이전이 목표인 것 같아요. 2025년 이후에 제도적 적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적자라는 것은 지금 노동법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 노조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견딜 수 없습니다. 사측은 국내외 자동차 산업 연계해가지고 지금 미국만 유리하게 생겼네. 여기 보면 민노총 탈퇴 속출.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민주노총. 왜냐하면 대기업이 해외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산업도 문제지만 당장 민주노총의 주 고객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전에 한국은행 노조도 다 탈퇴해 버렸잖아요. 자, 탈퇴 속출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한국은행 노조, 민노총 하부 조직에 불과하다고 해서 떠났어요. 포스코 포항지회도 탈퇴. 아예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낫겠다. 노조에 회비를 왜 내느냐? 롯데케미칼. 조합비만 지금 7천만 원인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대부분 찬성으로 끝났고, 탈퇴 왜 합니까? 조합비 납부를 계속 요구하고, 정치 집회에 관심 없는데 자꾸 정치 집회에 참석 요구하고, 산별적 노조 전환 정책. 즉 우리 기업에는 노조가 필요 없는데도 자꾸 들어와서 간섭을 하는 것 같고, 또 탈퇴를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탈퇴도 마음대로 못하고 조합의 회비를 갖다가 납부해야 돼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가입은 쉽게 하면서 탈퇴는 어렵다. 핵심 탈퇴, 이게 키포인트죠. 자동차 해외 이전과 국내 부진으로 지금 메가톤급 탈퇴가 이루어지고 있죠. 민노총 지금 본인들이 말하는 숫자보다 팍팍 줄고 있어요. 중공업, 조선 해외 이전, 아직은 크게 많이 이전 안 했는데 이제 할 거예요. 고급 전략,
지금 조선업은 고급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중공업에서. 그러면 민노총을 또 떠날 가능성이 커요. 또 제철, 포항제철 일부 탈퇴했고요. 현대제철은 이제 무더기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요. 포스코 현대 공동투자는 이전 전 단계. 자, 여러분들 지금 제철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자이고 친구라기보다는 원수에 가깝다고 하는 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계열사를 팔고 협업해서 미국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게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벌어졌을까요? 바로 현대제철이 해외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자, 미국 공동투자, 포스코와 현대제철 공동투자 방안 검토. 지금 여기 보시면 포스코 현대제철,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공동투자 하나. 지금요, 싹싹 빌고 있어요. 예전에 포스코가 거만했거든요. 현대제철한테도. 그랬던 포스코가 해외 기지가 워낙 없다 보니까, 자, 현대자동차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밑밥이 튼튼한 현대제철에 무릎 꿇고 싹싹 빌다시피 하고 있어요. 두 회사 합작, 미국 공장 이전이 가속화됩니다. 물론 현대제철 입장에서도 투자 금액이 필요하죠. 미국 시장 경쟁력 확보, 현지 완성차, 무관세, 이것도 상당한 메리트. 진행 과정, 포스코 투자 방식 금액, 생산 물량 분배, 이걸 지금 현대 측과 조율. 인도도 끼어들었어요. 철강 대기업인 아르셀로미탈도 계속 관심을 갖고 여러 또 제철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요, 이제 깜짝 놀라고 있어요. 현대제철 투자 리스크 분산, 그리고 포스코는 거점 확보, 서로 윈입니다. 투자 너무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거를 포스코는 메워주고, 또 포스코는 아예 거점이 없는 상태인데 그거를 현대자동차하고도 연계해서 같은 대한민국의 간판을 달고 뛰어보자 이거죠. 현대제철 이전 속도, 국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인건비 부담이 워낙 커요. 지금 자꾸 인건비 올리죠. 노동법이 개편, 지금 국회 통과됐고 일방적으로 노동자한테 유리하고 대통령 승인만 남은 상태. 자, 분산 이전 점진적, 지금 노조한테 달렸는데 이미 동국제강한테도 지금 계열사 하나를 뚝 넘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근데 노조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메리츠 화재, MD손해보험 인수 포기, 청산 위기, 124만 고객 어쩌나. 지금 노조 제정신이가. MD손해보험 노조. 자, MD손해보험, 메리츠 화재 노조 때문에 인수 포기 거의 단계고, MG 노조 지금 590명 직원 모두 승계. 목리를 부리고 있었죠. 목리. 아니, 어떻게 망하는 회사가 자기 회사를 다 쓰지 않으면 우리 안 넘겨주겠다고 이딴 말을 합니까? 그러면 청산시켜버리죠. 그래서 메리츠가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를 또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고, 이게 노조가 지금 실상이 이래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거죠. 싹싹 빌어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현대제철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매각 실패, 청산 위기, 124만 명. 와, 진짜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이상 든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카카오 노조 4월 총파업 계속, 그룹사 분사 매각도 반대하고 있고요. 비핵심 사업 구조조정 50명에서 100명 대회, 이렇다고 하니까 반대. 다음 분사 고용 안정 합의, 툭 하면 총파업, 툭 하면 협상. 이 뭡니까? 임금 인상, 기업은행도 노조 8,500억 고배당 그만, 시간의 수당 800억씩. 지금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을 했어요. 기업은행도. 이제 하다못해 뭐 한 번도 안 했던 삼성도 파업을 하고. 자꾸 전염이 드는 것 같아요. 전염이, 파업이. 그리고 그게 전염이 되는 데는 법이 있어요. 법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측에 피해를 끼치면요,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아놔 버렸으니, 그리고 언제라도, 언제 어느 때라도 파업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파업의 조건을 아주 크게 넓혀놨어요. 이러니 파업을 안 하겠어요? 누가 만든 노조법입니까?
자, 노조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노조가 우선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은 국가도 피해를 보지만 노동자들 길바닥에 노숙자로 나앉는 그런 일 스스로 자취하는 거죠. 거대 기득권 노조 향한 노동자들의 강력 경고. 자, 사측이 강경해졌죠. 해외 이전, 대기업 노사 법률 때문에 그렇고요. 파업, 이것 때문에 못 견디고 떠나죠. 공장 축소,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해외 단기별 이전하고 있죠. 강제해고도 지금 서슴지 않았어요. 합법적 회사 운영 문제로 희망퇴직, 먼저 임원진부터 퇴직을 먼저 하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 반발, 국민들도 노조 편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노조 편이었어요. 노동자 편이었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사측 편을 많이 듭니다. 왜?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해. 노조의 파업과 과도한 임금 협상, 국민들이 반발하는 거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극단적 법률,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봐도 사회주의식 법률인데 해외 이전 지역사회에 아예 몰락해버립니다. 만약 해외로 떠나는 게 최악인데 아예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얼마나 정말 절실하겠어요. 지역 주민은 사활을 걸고 반대할 가능성이 커요. 강성 노조를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노조 탈퇴, 공무원, 공사, 민주노총 탈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효율성이 없는 거야. 롯데케미칼, 쿠팡, 포스코, 한국은행, 한국항공. 노조와 정치권 때문에요. 해외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뭐 때문에요? 노조하고 정치권 때문에, 그 법 때문에. 그럼 이전하게 되면 실직자들이 길바닥에 주저앉겠죠. 대기업 한국 떠난다. 한국 떠납니다.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 이탈 왜 한다고요? 정치권 경영 환경을 악화시켰어요. 정치에 의해서 지금 기업이 좌지우지가 되어버렸어요. 노조 경영인을 압박해가지고 52시간 독소조항, 여기에 파업, 임금 인상, 상여금, 뭡니까 이게? 가격 경쟁력, 자, 임금, 성과급, 품질 평준화, 이걸 따지면요 경쟁력이 없어요. 해마다 이렇게까지 월급을 올려줘야 하나 회의감까지 생길 정도. 해외 이전, LS그룹 미국 버지니아주에 1조 원, 현대제철 미국에 8.5조, 삼성전자 삼성항공장 해외 이전. 자, 이게 지금 시작이 스타트예요. 문제 해결, 정부 지원을 늘리고 세제 혜택, R&D 투자. 지금 정부가 사측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외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법률도 바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일방적인 노조를 위한 법은요. 자, 사측에도 치명적이지만 결국 해외 이전을 촉발시켜서 노조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조 노숙자 티켓이라고 보면 돼요. 노조 노숙자 티켓. 뭐가요? 지금 노조 법이요. 노조 파업, 축소, 구조조정, 원가 경쟁력을 회복시켜야죠. 지금 여기 보면 알아요. 구미, 부산, 신도시, 지금 도시들이 황폐화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구미부터 1970, 80년대 삼성, LG, 한화 등 생산기지가 득실득실했었는데 대기업 생산기지가 이전. 당연히 해외로 이전하니까 경제가 위축되고 인구도 유출되고 구미시가요 김천과 더불어서 정말 대단했던 도시였는데 지금 완전 러스트벨트, 즉 쇠락한 공장지대, 아예 무너져간 슬럼화된 공장지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결국 집단 이기심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본 거죠. 부산 보실래요? 부산 아주 위험합니다. 2017년 38곳 에서 2020년 28곳, 지금도 줄어나고 있어요. 어우, 지금 5년 만에 무려 대기업이 10곳이나 줄었어요. 공장이. 2017년 인구 350만인데 10년 후에는 200만대로 뚝 떨어져서 인천한테도 역전될 가능성. 인구가 주는데 무슨 기업이 늘어나겠어요? 100대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사가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는 부산에 없다 이 말은요, 부산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 부산에 본사를 옮긴다? 가면 뭐해? 축소될 텐데. 이런 인식이 강한 거예요. 지금 부산에 가까운 데면 조선소도 있고 많은데 지금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신도시, 노조 때문에 동탄, 평택, 신도시 왜 만들었어요? 네? 거기 기업체 유치하고 대기업들이 들어가니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 이전이 차질이 생겼어요.
지금 벌써 개통도 못한 곳들 생겨나잖아요. 평택에. 자, 그러면 이 신도시는 완전히 공동화가 돼버립니다. 텅 비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슬럼화가 됩니다. 수도권 위성도시 1, 2, 3기 신도시 기업들 해외로 이전해버리면요, 여기 지금 난리 날 거예요. 집값 폭락은 기본이고요. 사람들이 해외로 다 이전하겠죠. 또 딴 데로. 자, 외우 내환 현대제철 또 어닝 쇼크. 자, 실적 한번 볼까요? 1분기 노사 갈등으로 619억 영업 손실. 판매 단가 비용 합치면 1000억 원 손실 본 거예요, 지금. 인천 순천 당진 공장 일부 설비 가동까지 중단됐었죠. 2분기도요. 생존 위한 비상경영 상황. 아마 2분기 내내 한다면 흑자로 전환은 되겠죠. 하지만 4월 달에 엄청난 손실을 봤죠. 총파업에 타격을 볼 거예요. 가동률 50%. 자, 고정비 감당도 어렵네요. 2분기 때 생존위기, 파업, 중국 철강, 관세인데 관세는 이미 늦춰졌고 중국의 철강이 문제네. 작년에요. 매출 22년 27조. 근데 24년에 17조로 확 10조나 감소됐고, 이익도 1.6조에서 2천억, 사실상 적자입니다. 무려 1.4조로 감소. 이거 어닝쇼크 내내, 24년 내내 어닝쇼크. 이때부터 현대제철의 기업 사용자들의 눈빛은 달라진 거죠. 거기에서 자꾸 임금 인상해달라고 때 맞지 않은 생떼를 부리니 전원 희망퇴직, 공장 폐쇄, 해외 이전. 아마 끝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당장 1분기에 1000억이라는 엄청난 적자가 났는데, 그건 서로에게도 살끌리는 일 아니나요? 현대제철 강대강대짜는 해외 이전 카드. 자, 지금 창사 이래 처음으로 셧다운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사측이. 보세요. 극단적 선택이에요. 다 공장 폐쇄, 강제퇴직.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처음에는 모든 전 직원 강제퇴직했다가 이제 50대로 좀 약간 완화는 시켰지만, 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해외 이전 이미 투자했어요. 58억 달러. 얼마나 급하면. 그것도 지금 다른 경쟁사의 주력 기업을 팔아 넘기고, 또 거기에서 돈을 유치하고. 대기업 실직 3가지. 현대제철 미국서 쇠물 뽑는다. 8.5조 투자. 자, 이제 노동자들이 대기업 실직하는 일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먼저 소득이 급감. 대기업 해외 이전 억대 연봉 사라져요. 이제 1억 2억씩 받는 분들, 그때가 좋았죠. 더군다나 노조가 방패막이가 됐었죠. 해외를 떠나보세요. 그 월급 주는 곳을 어디서 찾습니까? 기술이 있다고요? 누구는 기술이 없어서 못 받습니까? 기술이 있어도 재취업 자리도 없고 급여도 낮아요. 형편없어요, 급여가. 여러분들 중소기업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4분의 1로 확 줄어요. 2분의 1이 아닙니다. 자, 자영업, 아이고 4분의 1이면 다행이게요. 자, 적자나 보면 안 하면 진짜 감지덕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호소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알바보다도 월급이 적다잖아요. 사장님이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동종업계, 일용직, 하청업체, 생계업종으로 전락해버려. 소득이 급감하는 거죠. 투자 손실. 그러다 보니 소득 별볼일 없으니까 때려치우고 퇴직금, 저축금액, 자영업으로 전환, 주식, 비트코인, 투자, 부동산도요. 뻔한 아파트 안 해요. 막 자꾸 이상한 것, 토지, 기획부동산 이런데. 자본 탕진, 자영업, 중소기업 전전 왔다 갔다 하다가 중심도 못 잡고 투자 잘못해서 퇴직금, 자본금 다 잃어버리고 좋은 직장 다녔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만회하려고 하는 욕구, 그 만회를 하려고 하는 욕구는 탐욕으로 바뀌어요. 탐욕 때문에 격도 무너지고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코스예요, 코스. 직장 떠나버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자, 여기 현대제철 정말 울상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의 자동차와 방산, 조선이 굳건하기 위해서는 철강 산업이 남아야 하는데 현대제철과 포철이 떠나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